자, 오늘 우리가 배울 연소함수 성질에서는 이런 세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앞에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은 뭐 단독으로 시험에 나올 확률도 대단히 희박하고, 또 개념 자체도 설명을 들어보면 아 그렇군,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값의 정리는 사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두 개로 분리해서 제작을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복습을 할 때 조각 개념으로 사이값의 개념만 따로 이렇게 빨리 찾아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두 개로 분류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배울 개념인 연소함수 성질이라는 건 뭐냐? 사실 연소함수 성질은 그동안 연속의 개념을 배우면서 쌤이 알게 모르게 부연 설명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예컨대 어떤 함수가 연속함수이면 또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연속함수예요. 그럼 연속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심지어 뭐래도 합성을 해도 얘들은 여전히 뭐다? 연속함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오늘은 이제 이게 왜 이런 것이 성립이 되는지 좀 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두 개의 연속함수가 있습니다. 얘를 편의상 fx라고 하고 얘는 g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함수는 x equal a에서 연속이에요.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 두 함수 fx, gx가 x에서 a, x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어떤 수학적 의미를 갖습니까? 이 두 함수는 x equal a에서 삼위일체가 돼야 되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각각 같아야 돼. 그런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우리가 하나의 극한값으로 줄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f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이 극한값하고 뭐하고 fa라는 함수값이 같다라는 이야기고, gx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는 ga, 이 두 개의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 함수는 이 5가지 중에서 그냥 덧셈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덧셈과 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될 게 뭐라고요? fx와 gx를 합친 함수도 여전히 x equal a에서 연속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x equal a에서 삼위일체가 돼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을 해야 되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두 함수를 합친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 즉 fx 플러스 gx, 그리고 fa 플러스 ga,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우리는 이 새로운 함수도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황 이해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제를 달 때 두 함수 fx와 gx는 x equal a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지금 fx의 극한값이 이 함수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함수값은 상수일 테니까 수렴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gx도 수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극한의 성질, 즉 리미트의 성질에 의하여 어떤 함수의 극한값이 수렴을 하면 그 극한값은 사칙 연산에 대해서,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분리와 합체가 자유롭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 얘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될 텐데, 얘는 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될 텐데, 얘들을 각각 분리해서 극한값을 구한 것이나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얘를 둘을 합치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나 뭐하다? 같다. 뭐에 의해서? 극한의 성질. 얘는 극한의 성질이에요.
우리 배운 표현법대로 한다면 얘는 뭐다? 리미트의 성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지금 이식과 이식은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연소함수의 성질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의 극한값이 얼마였죠? FA였죠. 이때의 극한값이 뭐였습니까? GA였죠. 그러니까 둘을 더한 결과는 얘와 같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식은 뭐한다?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두 함수가 x=a에서 연속이면 이 둘을 합친 새로운 함수도 여전히 x=a에서 뭐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할 때는 그냥 이런 증명은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가볍게 보고 굳이 증명 연습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보통 증명이 중요한 것은 증명 과정에서 사용된 아이디어가 문제 풀 때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반영이 되니까 증명을 통해서 이제 어떤 수학적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자는 건데, 얘는 뭐 그렇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연소함수를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EX가 일차함수잖아요. 얘가 연속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왜? 얘는 직선이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EX 제곱을 한번 더 해볼까요? EX 제곱. 그럼 얘도 여전히 2차 함수도 연속이죠. 그럼 연속과 연속을 더해도 얘는 뭡니까? 2x 제곱 플러스 2x니까 여전히 2차 함수 연속이에요.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 곱하면 얘 곱하게 되면은 4x 세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3차 함수도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우리 아직 3차와 4차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되죠. 나눌 때 2x제곱이 2x가 있다면 얘 나누고 나면 이것도 하나 없어지죠. x분의 1이 되죠. 그럼 얘는 뭡니까? 분수함수죠. 그럼 우리 수하에서 분수함수 배웠지만 분수는 분모가 항상 0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x가 0이 아닌 곳에서만 뭐다? 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x가 0에서는 뭐다?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나눠도 여전히 연속함수인데 얘는 분수꼴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얘는 뭡니까?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합쳐도,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빼도,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곱해도 여전히 뭐다? 연속함수다. 얘는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연속함수의 실수배를 하면 여전히 연속함수다. 예를 들어서 2x제곱의 그래프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뭐 3배를 했어요. 그럼 6x제곱이 되겠죠. 그럼 6x제곱은 뭐 더 안으로 이렇게 좁아진 이런 이차함수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태블릿 화면이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이 분필처럼 이렇게 좀 딱딱해야, 좀 마찰력이 있어야 그림이 예쁘게 나오는데 잘 안 나오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군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는 연속함수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뭐하다? 자유롭다. 심지어 뭐를 해도 합성을 시켜도 여전히 연속함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풀이가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사실 연속 개념 공부하면서 어떤 함수 y가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연속성을 판정하여라,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이런 문제가 우리 개념 공부할 때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개념 도입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고, 그 다음에 연속일 조건을 이용해서 풀었죠. 식으로도 풀어봤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또 풀어봤어요. 근데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을 배웠다면은 얘를 좀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보자마자 답을 뭐라고 하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이 아닌 곳에서는 연속이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럼 왜 이런 해석이 곧바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자 연소함수죠. 다항함수니까. 분모도 연소함수죠. 연소함수와 연소함수를 나눴으니까 얘도 여전히 뭐다? 연소함수다. 근데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얘가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거지. 함수값이 없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없는 거라고. 우리 이거 사실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됐잖아. 예.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서 구멍이 뚫린 이런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됐었죠. 그렇잖아. 예, 실제로 x 플러스 1분의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되니까 얘 소거가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3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구멍을 뚫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얘를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는 뭐다? 불연속이다. 굳이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이제 연속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곧바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차라리 여러분들 증명할 시간에, 개념 공부할 때 이 파트를 증명할 시간에 얘를 함께 더불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쌤이 이것도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연소함수와 불연소함수, 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연소함수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뭐다? 연속이다. 다음 두 번째,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얘 또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는 식은 그래프는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x 플러스 이런 거. 얘 절대값 기호 포함하고 있잖아. 원래도 얘는 이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푸는 대원칙은, 얘 푸는 대원칙은 구간을 나눠서 푸는 거죠. 구간을 나눠서 푼다. 그 구간이라는 게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이놈을, 즉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구간함수를 만드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니까 지금 이 마이너스 2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한 1억 정도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양수죠. 양수니까 얘는 알맹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한 마이너스 1억 정도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부를 달고 나와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서 연속인지 아닌지 따지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 정도의 그래프는 우리가 빨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자 그랬습니다. 앞에 개념 강의에서 설명했어요. 얘를 0으로 만드는 놈이 뭐다? 참점이다. 즉 쟤는 여기서 뾰족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x 이퀄 뭐야? 마이너스 2야. 실제로 얘 그래프 그려보면 2보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 얘가 되겠죠. 얘의 그래프가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쪽은 바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 또는 함수의 그래프는 얘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x 플러스 2분의 뭐 3이라고 할까요? 얘의 연속성을 조사해라. 얘가 뭐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 처음에 연속의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갖다가 선생님 절대값 기호가 포함이 됐으니까 얘는 연속이에요. 큰일 납니다. 얘는 절대값 기호도 포함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꼴이에요? 분수꼴이죠. 그럼 수학에서 분수꼴은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얘는 이거하고 똑같죠. 3은 절대값을 씌우나 그냥 하나 3이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x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절대값 씌운 분수함수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한 김에 한번 살짝 언급을 해볼까요?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게 x축이 있고, 자 이게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근선의 교점이 뭡니까? 얘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2, 상수가 없으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이게 바로 정근선이고, 분자가 3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런데 우변 전체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x축 아래를 뭐 해야 돼? 접어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래프는 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최종적인 함수의 그래프는 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는 지금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함수는 x가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돼? 불연속이 되죠. 알겠죠? 절대값이 있지만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항상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연속함수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수 로그 함수에서 지수함수도 연속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 중에서는 y는 sin x하고 y는 코사인 x죠. 코사인 x.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 여기서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불연속 함수라고 해서 모든 구간에서 불연속은 아니에요. 얘는 정의역에서는 연속입니다. 정의역에서만 연속입니다. 정의역이 뭔지 알죠? 그래프가 존재하는 x의 범위를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분수함수 있잖아요. 분수함수, 유리함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뭐 그려봤던 예를 x분의 3에 있다면 x분의 3의 그래프가 얘예요. y는 x분의 3의 그래프. 그러면 정의역은 바로 뭡니까? x가 0이 아닌 곳이 정의역이죠.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니까 이 그래프가 존재하는, 즉 x가 0이 아닌 이 부분에서는 연속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의역에서는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무리함수, 그리고 가우스 함수도 정의역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의역에서는 가우스 함수.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는 정수점에서만 불연속이에요. 정수점에서만.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있었죠. 마지막으로 삼각함수 중에서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가 됩니다. 자, 다음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등장하는 이 최대 최소의 정리는 그렇구나, 그냥 당연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떤 새로운 정리를 배운다기보다 그 2차 함수, 또 분수함수, 유리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면 그들 세 가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분수함수하고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기억 속에서 잊고 있다면 다시금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정리 개념 자체는 이런 거예요. 닫힌 구간 A, B에서 어떤 함수가 연속이면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야. 왜?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2차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구간 A라고 하고 얘를 구간 B라고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이니까 색칠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이죠.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은 x = c에서 발생하죠. 최대값은 x = a에서 발생하죠. 이와 같이 구간이 닫혀 있으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번엔 열린 구간이에요. 그럼 이렇게 열린 구간 A, B에서 최소값은 C에서 존재하겠지만 최대값은 A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왜? 열려 있잖아. 함수값이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어떤 함수가 이제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자, 이게 A입니다. 이게 B예요. 그리고 얘가 닫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최소값은 뭡니까? A에서 발생하죠.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해요? C에서 발생하죠. 아,
얘를 구멍을 뚫고 얘를 색칠을 할게요. 얘를. 그러면 최대값은 C에서 발생하는데 여기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따로 개념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1번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분수함수죠. 그럼 분수함수는 크리티컬 포인트. 분수함수를 결정하는 건 점근선의 교점이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2고 상수가 없으니까 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 될 텐데 점근선의 교점이 2,0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분자가 상수니까 분자가 양수니까 가상의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2입니다. 2. 자, 이제 구간을 세팅하면 닫힌 구간 3,5예요. 그럼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그래프 얘만 보자는 거죠. 얘만. 그러면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다면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F3에서 발생하죠. 즉 이 식에다 3대입하면 되는 거죠. 산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5에서 발생하죠. 5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y의 값이고 최소값이라고 하는 건 가장 낮은 y값이니까 가장 높은 y값, 가장 낮은 y값. 알겠죠?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분수함수의 그래프의 어떤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만약에 잊고 있다면 얘를 이번 기회에 복습하도록 합니다. 분수함수의 그래프, 유리함수의 그래프라고도 하죠. 이 분수함수의 그래프는 생김새가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0,0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갖는 점근선의 0,0을 점근선의 교점으로 갖는 직각 쌍곡선입니다. 얘는 이과생들은 이제 나중에 이런 뭐 쌍곡선 이런 것도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점근선이죠. 이것도 점근선이죠. 그러니까 얘는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앞으로 분수함수가 나오면 크리티컬 포인트, 분수함수를 결정하는 건 다 뭐다? 점근선의 교점이다. 점근선의 교점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리고 얘의 기본형은 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뭡니까? y는 x분의 a라고 할게요. 뭐 교과서에서는 k라고도 많이 하죠. x분의 a. 그럼 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한 x, y 사이 관계식이니까 a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 결정이 되는 거야. 즉 모양 결정은 누가 담당한다? a가 담당한다. 즉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하고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a가 양수일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래프가 존재하는 거죠. a가 음수이면은 2, 4분면과 4, 4분면에 존재하는 거죠. 알겠죠?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2의 그래프가 있어요. 얘를 갖다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y는 x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x-1이 되고 그 다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y 대신에 y-3 3이 이항을 하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얘를 이제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하고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죠. 표준형. 그럼 이 표준형에서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상수가 바로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얘를 이제 통분을 하죠. 통분. 얘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x-1이고 얘는 3배에 대해서 x-1이니까 얘 전개하면 3x가 되고 마3에다가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걸 사람들은 일반형이라고 하죠. 시험은 주로 이렇게 일반형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형이 나왔을 때 얘를 이와 같이 표준형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일반형이 나왔을 때도 곧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예요.
즉 이 정근설의 교점의 y좌표는 바로 뭐다? x의 개수분의 x의 뭐다? 개수다. 이번 기회 알아둡니다. 그럼 곧바로 1,3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소함수 문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냥 개념 공부 차원에서 합니다. 자, fx 연속이에요. 그 다음에 gx도 연속이에요. 근데 그거에 3배를 했어. 그럼 연속이죠, 여전히. 그걸 뺐어. 그럼 얘도 여전히 연속이죠. 그러니까 뭐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근데 문제에서 구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의 수학적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무한대. 열린 구간 해야 됩니다. 플러스 무한대기. 그 다음에 얘 연속함수. 얘 모든 실수에서 연속, 모든 실수에서 연속. 왜 그런지 알죠? 당함수니까. 당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곱한 함수도 여전히 연속함수니까 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3번. 얘 연속함수. 연속함수를 연속함수로 나눠도 여전히 연속함수.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얘가 1하고 5고 합이 마사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x가 5에서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얘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이게 수직선으로 한다면 마이너스 1과 5에서는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다 되는데 여기서는 정의가 안 됐어. 그러면 이쪽 구간을 표시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가로치면 열린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1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이도 돼야 되죠. 이 사이는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이제 이쪽 하면 되겠죠? 얘는 5,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면 됩니다. 자, 얘도 똑같네요. 상수함수 연속. 얘도 연속함수와 연속함수를 빼도 여전히 연속함수. 그러니까 연속함수를 연속함수로 나눠도 얘도 연속함수다. 다만 얘는 분수꼴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이항을 해버리면 fx 이퀄 gx가 되니까 얘 둘을 같다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대가리가 음수이면 싫으니까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4x가 되겠죠. 그러면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불연속이죠. 근데 문제에서 구간으로 나타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는 정의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얘는 구간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